네, 반갑습니다.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 해드리느라고 지금 이거 거래량이라든지 이 종목 진단이 조금 늦었어요. 네. 자, 오늘 거래량 종목 알아보는 거는요, 대원전선과 CJ 시푸드, 네, 전력주들도 미쳐서 올라가죠? 네, CJ 시푸드, 네, 김값이 금값이다. 김밥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났나 보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에코프로, 네, 준비되어 있고요. 노브랜드와 HLB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도 있고, 나빠 보이는 종목도 있고, 좀 버티셔야 되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네요. 이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원전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전선주들은요 약간 이제 고점에 다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대원전선뿐만 아니잖아요. 현대 그 HD 일렉트릭인가 뭐 HD 현대 일렉트릭 그거하고 LS 일렉트릭 뭐 이런 거 다 같이 올라갔죠. 급등세 보면서 신고가 빵빵 치고 넘어가니까 와인 낫이 되는 거예요. 잘 올라가는데 왜 팔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전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얘기 있죠.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요즘에는 이제 근데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생기는 거고요.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것도 AI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제가 LS 일렉트릭을 처음에 5만원대부터 매수한 이유는 뭐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규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 그 다음에 노후화된 전력선에 대한 어떤 그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렸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전선자 붙어 있는 거 다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단계 좀 너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크게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제 과매수 쪽으로 진행됐었던 부분이고요. 자 과매수 국면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조정받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을 네 아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 즉 5일과 20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5일과 20일선이 데드크로스로 전환돼 가지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을 좁히는 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61선과의 이제 지지선 역할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 뛰어가면서 진행되는 모습들 21선 끼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전선 전력주에 대한 부분들을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쪽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점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렸죠. 팔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이거는 지금 5일과 21선 데드가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등해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 또 안 꺾이네요. 그죠? 뭐 대한전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꺾이지 않으면 그냥 홀딩입니다. 21선이 일단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따라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중간에 뭐 매도하셔도 되지만 매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항상 지지점이 어디인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은 네, 아직까지는 더 보유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푸드 한번 볼게요. C푸드, CJ C푸드요. 이거 지난번에 진단 한번 해드렸어요.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진단해드렸잖아요.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 그래서 조정이 들어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드렸는데, 그냥 또 갑자기 김값 올라간다고. 네, 조미김이 가격 인상된다 해가지고, 시푸드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갔어요. CJ 시푸드가 더 많이 올라갔고요. 사조 시푸드, 이것도 올라갔는데, 사조 시푸드는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두꺼워 보이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 저항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시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두껍진 않았어요. 대신에 여기 지금 2021년도 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과매수에다가 매물대까지 만나게 되면 금값이 되는 거 그거 타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그렇게 뭐 대박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네,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양반김 이건 동원인데요. 네, 동원 양반김 20봉짜리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많이 올랐네, 진짜. 네. 이 조미김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김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올라간다는 어떤 느낌보다도 지금 매물대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테스트를 계속 할 거고요. 이 과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쯤도 이격이 더 벌어지게 되면요. 이게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올라갔다라면 더 갈 수 있겠군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죠. 자, 일단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지만 이건 급등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이탈되는 시점. 자, 즉 종가 기준으로요. 주가가 이렇게 5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21선 간의 이격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급등주 패턴을 넘어갔을 때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더라도 5일선을 깨지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홀딩을 했다고 하는 모습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5일선 이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주가에 대한 포지션들은 5일선 이탈 시 매도한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접근은 못하죠. 네,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네, 자동차, 이거 미쳐버린 종목이. 자, 뭐 실적이나 뭐 앞으로 전망 다 좋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25만원, 26만원대에 있는 이 저항대, 그냥 한 방에 넘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평선이 저항대까지 끌고 올라간 다음에 팡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들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평선을 끌고서 저항대를 넘어가게 되면은요, 추가 상승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전전날 많이 올랐다니, 이게 9.4% 올랐죠 그때. 네, 9.5% 올랐네요. 9.5%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1%대, 네, 목요일날 1%대, 그 다음에 금요일날 1%대 하락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몸통이 크게 나타나면 절반 자르라고 말씀드렸죠. 절반 자르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지지선 때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26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26만 5천원 요 정도 지지선인데 깨지지도 않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더 깨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네, 아래쪽 이평선이 계속해서 올라가 줄 테니까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횡보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주면 더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아래쪽에 지금 보면 이 지루했었던 횡보 구간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는 25만 5천원, 26만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의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유지가 될 겁니다. 15조 원대 영업이익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면 거기에 맞는 주가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따지고 보려면은 지금보다도 한 2배는 더 올라야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2배까지는 오르지 않더라도요, 뭐 한 60% 정도만 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죠. 그러면 저는 목표 주가를 30만원대, 네, 중반 정도, 한 34, 5만원
정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전차 군단으로 해서 절대 팔고 싶어지지 않은 종목이죠. 실적도 좋고 이 성장성도 좋고 이제 수익률도 좋은데 뭐까지 줘요? 높은 배당까지 챙겨줍니다. 현대차 배당률 5% 넘잖아요. 고배당주예요. 거기다가 주가 같이 상승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계속 들고 가세요. 이거 뭐 주력 종목이니까요. 네, 주도주로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 문제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볼게요. 현대차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26만원 아래쪽 혹시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고요. 네,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는 경고를 계속 해드렸죠. 이 10만원이라는 부분, 심리적인 저항대,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하단으로 계속 차박히는 모습이고요. 이 배터리 쪽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지 않죠. 악재, 나쁜 얘기, 뭐 테슬라 쪽에서 뭐의 어떤 뭐 생산 수량 감소라든지 뭐 판매량 감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퍼도 240, 500까지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동안은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리막길이 계속 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직 안 파신 분들은 어서 파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만 주가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신저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구간이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10만원 이탈되면서 지지선이 깨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 보시면은 저 아래쪽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생각될지 모르지만 3만원까지도 지금 지지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계속 갉아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매수 의견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몇 년 기다려야 된다. 뭐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많이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저기 밑에까지 그 만원까지 떨어졌다. 만약에 여기 9천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뭐 한 3, 4만원까지 올라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30만원에 매수하신 분들, 또 25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헬인데요. 그래서 너무 마진 빠져가지고 팔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럴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줄이시면은 조금 충격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매도 의견, 네, 매수는 잡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노브랜드 넘어갈게요. 노브랜드는 결국은 하락 마감하기는 했네요. 네. 뭐, 시간에서 그 하한가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바로 또 이 상장 첫날 30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네,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11% 네, 10% 정도 떨어져 시작했다가 쭉 올라가면서 장중에 24%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로 됐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매도를 치는 게 좋습니다. 이마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노브랜드예요. 이거는 네, 뭐라고 해야 돼? 노브랜드. 랜드죠. 노브랜드. 네. 그러니까 이마트는 BRAND 이 노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마트를 본다면 R이니까 브랜드라고 노브랜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노브랜드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대충 읽으세요. 그래서 이 노브랜드는 이마트랑 관계가 없고요. 자, 의류 제조업자, 의류 옷이요. 옷 제조업자, 개발 생산업체, OD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고요. 뭐 갭이라든지 뭐 H&M 이걸 뭐라고 읽더라? 네, 험머? 네, 뭐 H&M, 그냥 리바이스 뭐 이런 쪽으로 네 의류 제품들을 디자인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죠? 뭐 갭 이런 거, 네 이런 쪽에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모았고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마트 쪽 노브랜드 알고 랜드로 생각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올랐으니까 팔아 먹으세요. 네, 그다음에 신규 종목은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위쪽에서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를 접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매도 의견입니다. 네. HLB 볼게요. HLB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요거는 뭐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일단은 유리합니다. 지금 이 종목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네, 두 번째 하한가까지 만들어내고 지금 조금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FDA의 지금 현재 그 승인 허가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이게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임상기관을 실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단 얘기야. 이 임상기관을 실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얘네들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임상이 사실은 이게 실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전쟁하는 국가 가가지고 임상실험 좀 하게 좀 도와주셔. 이거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넉넉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말고 다른 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임상기관을 추가해서 임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한다면은요, 이건 또 시간이 몇 년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신약을 거절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임상을 제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이거나 그거나 어쨌든 안 된 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네,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면 그 기대감이 없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회사의 어떤 이야기, 이게 신약이 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FDA의 사정 때문이다. 전쟁인데 어떡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네, 그냥 임상 2상 끝나고 3상 들어간다, 뭐 그럴 때도 잠깐 올라갔다 말잖아요. 또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려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네, 평균적으로 임상 3상에 걸리는 기간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된다면은 힘들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몇 가지만 좀 다시 추가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네, 적어도 1,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이면 좀 애매하겠죠. 그리고 이제 임상기관을 더 추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은 네, 최소 3년 이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적 기간, 환자를 추적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네, 1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뭐, 재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곳에서도,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FDA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게요. 왜 거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을까? 딱히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이 그냥 그래서 거절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냥, HLB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FDA의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긴 하죠. 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다시 원상복귀되기는 어렵습니다. 원상복귀가 되려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네, FDA에서 승인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승인이 나오더라도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에서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지금 5만원짜리가 다시 10만원까지 가려면 10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실사나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냥 어쩔 수 없어, 난 기다려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요, 적당한 수준에서 도망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여기 보시면 과매도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복은 아니더라도 뭐 많이 간다면 한 6만원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정도로 단기 반등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노리고서 또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급락했을 때 매수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노리시면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실망감을 통해서 막 털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입장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대원전선, CJ시푸드, 현대차, 에코프로, 노브랜드와 HLB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네, 특별히, 네, 뭐,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은 에코프로나 HLB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브랜드. 여기, 이렇게 에코프로, 노브랜드, HLB. 요 정도는 조금 애매한 거고요. 대원전선, CJ시푸드는 좀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겠고요. 현대차는 가격이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